청와대 입장도, 공식 입장도 나왔습니다. 4차 핵실험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공식 반응이 나왔습니다. 자, 조태영 국가안보실 1차장이 정부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자, 4차 핵실험에 대해서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자, 청와대 이제 입장도 나왔고 정부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새해에 이제 대북 정책을 나름대로 설계를 했을 텐데 이 일로 인해서 완전히 좀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김 교수님? 사실 남관계는 남측의 총선, 북한의 7차 당대 이 시점쯤에 대화 쪽의 분위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전망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북한의 그 수소폭탄 핵실험 이것으로 인해서 그 구도 자체가 헝클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올 상반기까지의 남관계는 일단은 꽁꽁 얼어붙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실제 그 남간의 당국회담이나 또 이산가족 상봉, 그다음에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남북 대화의 어떤 그 소재 또 그 속에서 뭔가 타결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봤지만 네. 이번 수소폭탄 실험 이것은 결국 모든 것을 다시 거꾸로 돌려놨다. 남관계에서 당분간 남관계의 그런 그 흐름 자체는 그 대결적인 그런 흐름 대화보다는 북한은 남측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그런 입장 또 우리는 이번 4차 핵실험에 대한 그 북한에 대한 어떤 그 반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그 남관계는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예. 사실 뭐 작년에도 목함줄의 도발도 있었습니다만 그 하반기 들어서는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북한이 이번에 이런 그 수소탄 실험을 했다면은 의도는 어디 있을까요? 내부 체제의 단속용일까요? 아니면은 그 앞서서 북한이 발표한 내용처럼 미국에 대한 어떤 협박이랄까요? 그런 용도일까요? 이게 참 애매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작년 가을이죠. 작년 네. 가을 목함지뢰 이후로 열병식 하면서 중국의 유인산 상무위원이 오고 또 북중 관계가 막 좋아지는 것 같고 네. 또 남북 당국간 회담이 열리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도 좀 헷갈렸던 부분이 있지 않느냐. 네. 이게 북한이 그러면서 미사일 얘기, 발사 얘기 하다가 싹 들어가면서 핵실험 얘기도 일체 안 하고 신년사에도 안 했고 네. 그럼 이제 전방위적으로 당대회도 해야 되고 하니까 전방위적으로 뭔가 지원을 얻기 위해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려나 보다. 네. 이제 그렇게 판단을 했죠. 근데 네. 지금 이 핵실험이 즉흥적인 결정이냐? 네. 아니면은 작년에 우리 평화공세냐? 이게 위장 평화공세냐? 예. 화전 양면 전술이죠. 네. 그러니까 핵실험을 그러니까 계속 핵실험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외부로부터 압박이 들어오니까 네. 그것을 모면하고 회피하면서 기다렸다가 깜짝 놀래게 핵실험을 하려는 어떤 그런 위장 평화였냐? 네. 아니면은 원래는 남북 관계, 북중 관계를 같이 가져가면서 네. 안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한 거냐? 이게 우리가 판단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가설을 좀 세우고 싶은 게 네. 김정은의 통치 행태에서 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한 4년 동안 막 공포 정치를 하면서 완전히 이 절대 독재자로 군림을 하게 되니까 자기 자신의 결정에 오류가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젊은 나이에 북한 정치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지금 막 갑자기 과학자거리가 막 서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작년에 12월 달에 김정은이가 수소폭탄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아주 냉담한 반응을 보였단 말이죠. 김정은이가 자존심이 많이 상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원래는 남북관계, 북중관계를 가져가려고 했는데 네. 이게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중점은 2006년, 2009년, 2013년 3년 주기 핵실험 그 기술적인 계획이 있어요. 네. 예. 밑에서 이제 핵실험 핵 개발하는 친구들이 이제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 생각이 그때 갑자기 탁 바뀐 게 아니겠느냐. 작년에 내가 했는데 바깥에서 나를 무시해? 이거 한번 핵실험 한번 해봐. 이런 식의 결정이 또 내려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네. 거죠. 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남북 관계는 물론 이것 때문에 당분간은 거의 경색 국면을 면치 못하겠죠. 왜냐하면은 유엔 안보리에서 당장 제재 국면이 들어갈 거고 네. 또 중국도 굉장히 화가 났겠죠. 예. 그러면 중국도 그럴 텐데 북한이 원하는 금강산을 우리가 주면서 남북 관계를 개선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분간은 남북 관계는 경색이 되지만 우선 북한의 의도가
저 핵실험을 하게 된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네. 그 만약에 갑자기 이루어졌다면은 저 핵실험 수소폭탄은 상당히 이 미성숙된 아주 실험용일 가능성이 높다. 네. 이제 갑자기 끌어와서 했을 거니까요. 네.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정 박사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예, 뭐 저는 사실 뭐 이 자리에서 이것이냐 저것이냐로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는 오히려 우리 시청자들 헷갈릴 것 같고 해서 이것이 뭐 갑작스럽게 김정은이가 뭐 여러 가지 그 돌발적인 어떤 이런 행태로서 나온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방점을 두고 싶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핵실험 자체는 그 갑자기 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일정한 그 과학 기술적인 그런 그 준비 이런 프로세스 속에서 사실 이루어지는 거다. 네.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은 2월 지금 그 핵실험을 예정을 하고 대략 그러면 그 이전에 김정은이가 이미 블러핑 차원에 있어서 자기들은 수소탄을 가졌다는 것을 나타냈고 네. 그것이 정확하다고 하는 어떤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도 이번에 이제 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말이죠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가 항상 무슨 일이 분위기에 협상이 이래 있을 때는요 웃을 때 제일 조심해야 돼요. 항상 웃는데 그걸 우리가 그대로 웃는 그걸 받아들였을 때 뒤통수 맞게 돼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굉장히 보면은 굉장히 교묘하게 뭔가 이 흐를 찌르고자 하는 노력을 굉장히 했다. 네. 이게 바로 뭐냐? 사실은 그 38 로스에서 뭐 다른 데서 이미 그 여러 가지 그 핵실험을 하는데 어디 징후라든가 이런 거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 있다 해놓고는 스스로가 그것이 아니다.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에 판단을 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네. 그러나 이것은 전혀 포착되지 않게 이번에 사실은 이 그 4차 핵실험을 했거든요. 네. 했거든요. 자, 이것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이런 식으로 흐를 찌름으로써 자기들의 어떤 그런 핵 능력이라든가 이런 의지라든가 이런 것을 사실은 만방에 나름대로 그 과시하고자 했는 것이 아닌가 이래 볼 수 네. 사실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앞으로 남북한 관계가 어떻게 되겠냐 하는 건데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냐를 먼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작년 8.25 합의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예를 들어서 물론 DMZ 쪽이지만 비정상적인 사태가 일어나지 않은 한 우리 심리전과 관련된 네. 대북 그 방송 그것을 뭐 중단한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자, 이것을 우리가 북한 비정상적인 사태로 받아들일 것인가 안 들일 것인가 우리 정부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군당국 쪽에서 이것을 이제 도발로 받아들인다면은 사실은 북한이 핵폭탄이 있지만 군사적으로 우리는 그 핵폭탄을 넘은 오히려 그 북한 체제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우리 심리전적인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예. 자, 이것을 우리가 활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당국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만약에 우리 군 당국 쪽에서 저는 오히려 그 추천하는 그 입장인데 이제는 심리전과 관련된 것도 북한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한테 아주 절대절명의 이런 위협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예. 우리가 그것까지도 자제할 필요가 사실 있겠느냐. 네. 그렇다면 우리도 여기에 단호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럼 단호한 대응은요, 역시 심리전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일단은 저희들이 앞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금 이제 그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라고 네. 이제 발표한 바로 직후니까요. 강하게 이제 규탄을 했는데 그 발표 내용을 잠시 좀 듣고 또 정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한은 2016년 1월 6일 10시 30분 첫 수소탄 시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하였다. 정부는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면서 4차 핵실험을 감행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북한이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보유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규정된 대로 모든 핵무기와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정부는 이미 경고한 대로 북한이 핵실험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동맹국 및 육자회담 참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적 제재 조치를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추가 도발에 대해서도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상입니다.
네. 자, 정부는 일단 북한의 이번 핵실험과 관련해서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앞서서 정 박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금 인식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심리전쟁에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단호한 대응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들이 그렇게 많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지금까지 북한의 세 차례 핵실험, 그다음에 몇 차례에 걸친 장거리 로켓 발사 이 과정에서 네. 유엔 차원에서의 대북 제재가 지금 한 서너 개가 이미 작동하고 있습니다. 네. 또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할 경우에 자동적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이 나오게 돼 있는 게 현재 또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미 작동하고 있는 결의안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그 제재 이 부분이 그렇게 쉽진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선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 국제사회와의 공조 속에서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가 하나 가능한 영역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과거에 방포됐던 아시아 문제 때 보면은 북한이 굉장히 아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 금융 제재에 대해서 상당히 북한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런 식의 제재가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남관계 차원에서는 사실은 북한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정영태 박사님 말씀하신 심리전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네. 나머지 방식의 그 제재의 특별한 그 방식은 찾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그 남관계에서의 교류 협력이 되고 있는 분야 자체는 사실상 지금 개성공단 하나입니다. 예. 그런데 개성공단을 북한의 핵실험이랄지 이것으로 인해서 개성공단을 그 가동을 중단시킨달지 이런 가능성은 뭐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 또 예.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현실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역시 국제 공조 속에서 아마 북한에 대한 그런 제재의 여러 가지 형태들이 또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예. 네. 국제 공조 속에서의 대북 제재 또 남관계 차원에서는 그 심리전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아마 국내적으로 아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그러나 좀 더 신중하게 심리전 부분은 또 접근할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도 그 있습니다.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 부분은 이제 김진무 박사님도 잠깐 언급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예, 지금 우리 정부가 대응하기 전에 예. 일단은 이제 북한이 핵실험을 했으니까 유엔 안보리에서 일단 소집을 하고 어떤 제재를 논의하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 정부도 지금 강경한 입장을 내놨고 또 국제사회 제재에 이제 동참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과거 북한이 핵실험한 직후의 남북관계 상황을 보면은 북한이 대남 군사적 위협을 바짝 높이면서 네. 그 말도 이제 언론 매체를 통해서 뭐 핵무기를 갖다 퍼붓겠다라는 식의 말도 막 지난번 하고 했어요. 그래서 네. 결국은 남북관계는 북한의 대남 군사적 위협을 강화하면서 긴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네. 이제 그렇게 그런 상황이 되면은 결국은 이제 확성기 심리전 문제 또 그러다가 우발적 충돌 이런 것을 우리 정부가 어떤 남북관계를 잘 관리하고 어떤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최선의 방전을 강구하는 가운데 예. 어쨌든 북한의 어떤 뭔가 제재, 우리가 뭔가 보여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우리 아까 김영현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우리 자체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거는 뭐 거의 없죠. 예. 뭐 제재라기보다는 북한하고의 어떤 대화나 이런 거에서 원칙을 좀 더 지키면서 뭔가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예. 향후 협상을 위해서도 우리가 중요하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국제사회에서 어차피 제재가 논의되고 예. 그동안에 사실 국제사회 제재가 북한에 대해서 효과가 크지 못했던 거는 중국의 어떤 적극적인 태도가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마 이번에는 중국이 좀 더 적극적인 예. 뛸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우리가 중국하고 좀 더 공조 체제를 강화해서 예. 북한을 좀 압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국제관계 맥락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논의가 좀 옮겨가는 것 같은데 정 박사님. 아니 이제 그 국제관계 이전에 북한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게 이제 뭐 또 대남 어떤 그 공세적인 그런 형태로 나오기보다는 네. 오히려 이제 대화 모드로 나올 겁니다.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가 필요하다 하는 식으로 나올 것이나 네. 그러나 이제 우리 정부가 이걸 어떻게 받을 거냐는 거죠. 예. 그럼 북한은 분명히 일을 저질러 놓고
대화자고 나오거든요. 지난번에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목함질에 도발을 해놓고 그것으로 해서 군사적 긴장이 조성되고 그래서 또 아주 또 이것을 자기들이 불을 끄는 형태로 네. 또 평화를 유지하는 형태로 거기에서 주도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형태로 이래 나오거든요. 네. 이번에도 틀림없이 이 군사적 이런 그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화 모드로 자기들 나오자고 하는 뭔가 이 손짓을 할 가능성이 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호한 대응이 사실은 그 지금 청와대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아마 여기에서 그렇게 쉽게 네. 북한이 원하는 대로 가지는 않을 거다 하는 생각이 있을 텐데 이렇게 봤을 때 남북한 관계는 전반기에 최소한 전반기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냉각되지 않겠느냐 예. 하는 그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 네. 국제적으로 지금 사실 그 중국의 입장이 문제입니다. 예. 지난번 그 소위 그 여러 가지 그 모란봉 악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자기들이 그 초청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이 북중 간의 새로운 어떤 그 뭐 동맹, 혈맹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정상적인 동맹 관계 차원에서 뭔가 이걸 좀 열려고 했는데 네. 사실 거기에서 이게 철수를 해버리고 했다. 거기에서 이제 시작이 됐고 네. 아마 그 내용 중에서 역시 핵 문제가 혹은 그 장거리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됐지 않았느냐. 예. 그렇다면 이번에 4차 핵실험을 해버렸습니다. 네. 4차 핵실험을 했을 때 중국조차도 이제는 북한에 대해서 무슨 뭐 협력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 하는 데서 굉장히 제한되지 않겠느냐. 예. 오히려 이제는 역으로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라도 화를 내는 또 이 화를 통해 가지고 뭔가 지금 한미일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예. 네. 이 중국조차도 지금 그 미국과 공조를 하면서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 이것이 보다 더 강화될 가능성이 사실 예. 있겠다. 이렇게 봤을 때는 북한은 이 이후로 상당히 국제적으로 더 고립돼 가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뭐 그런 시나리오도 북한이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 박사님 말씀은 그 중국이 이번에는 좀 더 확실한 의사 표출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거든요. 동의를 하시나요? 사실 중국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네. 그동안 보면은 1, 2, 3차 핵실험의 과정에서 보면은 조금씩 그 북한에 대한 그 불만 이런 네. 것들이 좀 커져왔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북중 관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북한이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한에 대한 그 압박, 역의 공조를 할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북중 관계는 또 다른 차원에서 전통적인 또 관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북한에 대해서 중국이 압박에 대한 어떤 국제 공조에는 참여를 하겠지만 그러나 그 압박 수위를 낮추는 이런 차원에서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보면은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 과정에서 그 국제적인 대북 제재가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부분들이 역시 중국이라고 하는 빠져나갈 구멍이 북한에게 있었기 때문에 네. 그 공조의 그런 압박의 수위가 높아도 그것이 성과로 나오지 못하는 네. 이런 결과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도 역시 북한에 대해서 중국이 갖고 있는 감정이 나쁜 감정, 기분 나쁜 감정이 분명히 있지만 네. 그러나 그 북한에 대한 그 압박이 중국이 나서서 한달지 또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하는 이런 모양새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네. 본다면 그 국제적인 공조가 분명히 그 앞으로 중요하게 부각이 되겠지만 네. 중국이 얼마만큼 나서서 역할을 하느냐 이것이 북한에 대한 그 압박의 그런 관건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중국이 그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상황은 여전히 아닐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